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요즘에 제가 업무가 너무 과중해가지고 영상을 많이 못 찍고 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시청해주시는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중개 실무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겸업을 하잖아요. 그 총 7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몸이 하나니까 여러 가지로 동시에 어떤 일이 겹칠 때는 멀티태스킹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럴 때 벌어지는 상황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개업을 하면서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일인데요. 손님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팀이 왔을 때 혹은 다른 일 때문에 다른 일정 때문에 손님의 시간에 맞출 수 없을 때 이럴 때 굉장히 초보 중개사분들은 난처하실 거예요. 베테랑 중개사님들 같은 경우나 동네에서 오래 일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럴 때 노하우가 생깁니다. 저도 8년차 공인중개사 대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동네에서 친한 부동산들도 생겼고 거래를 자주 하는 부동산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신뢰가 서로 생긴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부동산들도 있고 서로 믿고 맡기는 부동산들도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자산임을 제가 우리 위패스 중개실무 실무 강의를 할 때 여러 번 강조를 드린 부분인데요. 사람이 재산이라는 말이 이 중개사들도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너무나 시간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오늘 계약한 건이 그렇게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손님이 방문을 하시게 됐고 그 손님의 시간에 제가 맞출 수 없었던 상황에서 다행히 저랑 공동중개를 해주시는 중개사 사무소에서 손님을 케어해 주셔가지고 계약을 오늘 같이 할 수 있었던 그런 건입니다. 상황은요, 엊그제였습니다. 제가 행정사 업무 수임을 받고 이제 다른 강의 준비 때문에 너무나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데드라인이 촉박했기 때문에 손님이 갑자기 방문을 하시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손님이 바로 전주에 다른 매물을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었어요. 저랑 이제 집을 보고서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그 상대편 공동중개하는 대표님이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제 매매로만 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계약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계약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결국 캔슬이 됐죠. 다른 집을 구해드려야겠다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 제가 틈틈이 이 손님의 매물을 찾았습니다.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통해서 지금 진행 중인 손님 10팀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생각날 때마다 손님들의 매물을 계속 찾았죠. 메모를 해놓고 손님의 매물이 적합한 게 딱 엊그제 뜬 거예요. 하나가 저한테 매물을 보내주신 그 물건지 부동산 대표님이 마침 저랑 친하고 또 거래를 자주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신의성실하게 또 양심적으로 하는 중개사 사무소 대표님들을 매우 좋아하거든요. 반대의 성향은 아예 상종을 안 하죠. 이 대표님은 너무나 신뢰를 지켜주시고 상도덕을 잘 지키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부득 더 믿음이 갔죠. 근데 이 손님이 퇴근 시간에 맞춰서 조금 늦게 오시게 되는 바람에 제가 손님 안내를 직접 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손님은 그때 바로 집을 보셔야 하는 게 맞았던 게 이 집의 유형의 매물이 굉장히 귀했고 또 다음 날이 되면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는 손님들이 많이 올 거기 때문에 하루 만에 집이 나갈 것 같다. 너무 위치도 좋고 조건이 너무 좋다라는 매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어서 공동중개하는 대표님한테 우리도 8년 정도 봤으니까 그런 정도는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부득 죄송한데 제가 안내가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대표님이 안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흔쾌히 그러시기로 했고 손님이랑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손님을 바로 그 물건지 중개사무소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날 바로 그 집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드셔가지고 그쪽에서 다 케어를 해주셔가지고 계약금까지 들어가고 오늘 저랑 함께 공동중개로 계약서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부득이 대응을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도 이렇게 상대편 친한 부동산에서 같이 케어를 해주셔가지고 저한테 어쨌든 반을 나눠주시게 된 거죠. 공동중개 해주신 거니까. 오늘 계약할 때 들어보니까 그 집이 그날 나와서 그 다음날 바로 또 굉장히 많은 손님들이 있었는데 저한테 공동중개를 해주셨다 보니까 본인이 양쪽 다 양탈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랑 계약을 한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더 감사해서 오늘 호의는 호의로 받아야지 호의를 권리로 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카스 2박스짜리 있죠? 그거 한 세트 그걸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전했고요. 미약하게나마 제 마음이 전달이 되었길 바라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공동중개를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고 되게 자주 거래를 하는 분이라 지금도 영상을 찍는 중에 문자가 왔어요. 제가 혹시 매물이 있는 게 다른 또 손님이 있어서 있냐고 여쭤봤는데 없어요 라고 왔네요. 네. 이렇게 친한 부동산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이렇게 연락을 돌려가지고 공동중개를 계속 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사례처럼요. 중개업을 하면서 오늘의 적이
내일의 우리 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나 싫었던 대표가 내일 어쩔 수 없이 연락해서 같이 또 한 편이 돼서 같이 공동중개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실무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그때그때 드러내지 않아야 되는 상황도 많고요. 정말 이 사람은 너무 아니다, 다시는 안 봐야겠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면 웬만하면 참고 또 그 다음에 웃는 얼굴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이 동네 부동산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야만 되고, 중개사 입장에서는 바쁠 때 이렇게 친한 부동산이 있으면 그쪽에서 케어를 해주고, 또 저도 좀 다른 동네 있죠, 거래 많이 해봤던, 그때 서로 이렇게 전화를 해요. 그래서 추운데 뭐 오세요, 그냥 손님만 보내주세요 해서 이렇게 손님을 제가 케어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제가 이번처럼 손님만 보내드리고 그쪽에서 응대를 해가지고 계약할 때 또 제가 감사 선물을 또 사들고 가서 이렇게 계약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큰 거래건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당연히 동행을 하고, 부득이 손님 시간을 도저히 맞출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예약을 했는데 시간을 못 지키는 게 아니라 갑자기 방문하신 손님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처를 하는 방법도 굉장히 유용하고 유익한 방법 중에 하나니까, 이 방법도 가능하면 친한 부동산들이 있으면 이렇게 서로 하는 것이 좋다. 이거는 지금 회원제 비회원제 카르텔 구조 이런 것들이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회원제를 떠나서요, 다른 동네 부동산이든 그냥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 하는 겁니다. 현장 안내를 당연히 반드시 보조원이든 중개사든 해야 됩니다. 이제 확인 설명서에 현장 안내자가 누군지 기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경우가, 모르는 부동산이거나 좀 소문이 안 좋거나 이러면 무조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동행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손님을 채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물건을 동행할 수 없을 때 본인이 이제 물건지 비밀번호 알려주거나 물건지 집주인을 직접 응대하게 해가지고 상대편 부동산의 집주인을 만나게 해가지고 본인이 동행을 못해서 둘이 이렇게 만나게 하는 경우, 이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면 손님을 채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물건도 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인 전화번호를 채가서 직접 본인이 나중에 거래를 틀려고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전제 조건은 반드시 서로 거래 이력이 있고 신뢰가 어느 정도 쌓여 있고 서로 좀 믿을 만한 그런 관계여야지 이렇게 바쁠 때 부득할 수 있지, 그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서든 손님을 응대하거나 시간을 변경해서 꼭 본인이 동행을 해야 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해피엔딩이 일어나는 경우들은 참 이렇게 기쁘죠. 그리고 그만큼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선물을 사가면 그 돈이 아깝지 않죠. 그 다음 이제 손님 입장에서도 동네에 이렇게 거래를 트고 서로 신뢰하는 부동산들이 있으면 되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이런 단골 부동산을 되게 선호하시는데요, 한 곳의 거래를 믿고 맡기게 되면 본인도 편하고요, 위임해서 아예 전속 계약처럼 전속 중개를 맡기기도 하는데요, 원래 원칙은 전속 중개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그런 요식행위 말고 그냥 암암리에 암묵적으로 이 부동산에만 맡기는 그런 형태의 반전속이라는 개념으로 맡기시면은 그 부동산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일해주는 곳이니까 맡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거래도 더 원활하고요, 서로 또 신뢰가 쌓이죠. 그리고 어떤 성향인지 어떤 형태의 계약을 원하는지를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거래도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손님 입장에서도 친하게 지내는 부동산들 한두 군데 정도는 꼭 알아두시면 좋다는 말씀 드리고, 또 부가적으로 투자처나 급매물 혹은 정말 괜찮은 매물이 있으면은 중개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매물이 나오면 대기 수요를 걸어놓으면 그런 분들한테 먼저 전화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사람인 이상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신뢰하는 부동산들을 꼭 한두 군데 정도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이렇게 순환이 되고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약했던 손님도 제 응대 태도나 계약하는 절차들에 대해서 너무 신뢰를 가져주셔가지고 앞으로도 저희 동네 사당 쪽에 오면은 무조건 소개를 하겠다라고, 정말 한두 번 말씀하셨으면 그냥 빈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3-4번 정말 진심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가셔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브 앤 테이크가 중요한데, 그렇게 우리가 받았으면 반드시 이 조그맣게라도 감사 표시를 해서 호의를 권리로 알지 않고 감사를 정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건 당연히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도 강조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저녁인데요, 좀 있으면 밤이 돼가네요. 일을 일단락하고 영상을 찍습니다. 계속 바쁜 나머지 매주 원래 영상을 올리다가 요즘엔 한 2주에 하나 정도 올리고 있는데요, 계속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